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스포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서 네.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지지난주였나요? 네. 예, 좀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약간.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네. 이것도 시청자들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얼른 빨리 10kg 감량을 한 후에 또 예. 3월 말까지 한 다음에 예, 또 좋은 그때 모습으로 3월 말이었나요? 언제까지였죠? 네, 3월 말로 제가 3월 말까지 예. 10kg. 네. 아무튼 그 전에 실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네, 혹시 방송 중에 쓰러지더라도 항상 앰뷸런스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주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김준혜 기자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핫식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분야 키워드 네. 한번 보시죠. 오늘 뭐가 있나요? 지난주에.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분야 총선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출마할 의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민주당이나 뭐 통합, 교수, 뭐 미래, 그러니까 미래통합이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 다양한 정치 행사, 총선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탑5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인데 그분께 이제 그 칼럼에 대해서 고발을 예. 했었는데 요게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흑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중도 보수 모두 표방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이제 청년 정치 정당들도 이제 함께 포용을 하면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게 예. 두 번째였고,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가 그 익명이 아니라 이제 이름을 바꿔서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태구민. 네네 예. 그런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 밝혔던 것이 이제 정치 중에서 주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는 거는 네. 지난주를 강타한 임미리 교수. 오늘 아까 네. 전에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뭐 네네. 수면 아래로 네, 내려가긴 그렇습니다. 했지만 임미리 교수가 사과를 받아들여서 네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한 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인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이슈까지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오늘 것까지 네네네. 합쳤어요? 네, 역시 지난주 발빠른. 이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거라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네. 한번 보시죠. 오늘 네. 일단 네이버 다음은 따로 봤죠? 네, 네이버 예. 다음을 따로 봤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보도에서 총 5,012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했는데요. 네. 일단 어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어휘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근데 원래 기사 자체가 예. 임미리 교수가 이제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그러니까 사과해라, 국민께 사과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사실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서 대부분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표현의 근데 자유와 선거법 위반 뭐 이런 내용. 제가 지금까지 본 이 댓글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중에서 가장 한 단어가 가장 압도적으로 큰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로. 왜냐면 이거 칼럼 제목부터 민주당은 빼고라는 거라서 거기에서도 네네네. 들어가고 네네. 언급을 할 때마다 이제 민주당이 들어갈 수밖에 예, 없는 거라서. 댓글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어휘가 좀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네이버 댓글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또 민주당만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언급된 이제 적반하장 같은 건 뭐 작게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 계속 선거법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 예. 이게 적당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슈가 좀 아직 수사 중인데 계속 여기 또 그쪽에서는 또 선거 부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 계속 또 선거법이나 선거 부정 이런 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꼭 여당에만 유리한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여당에 좀 비판적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라색 구간을 보면 네. 내용이 딱 그겁니다. 민주당을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하자. 이 내용들이 이제 의미가 이제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호해야 할 대상을 살펴보면 이른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 정파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건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 한국당이 좀 떠오르네요. 자유 네, 대한민국이랑 예, 그러니까 구호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예, 예. 표현하는 분들이 약간 우파 쪽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정파성이 보이는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3,510개 정도인데 그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하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미리 교수에 대한 비판도 네이버에서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취하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또 사과까지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신공격도 많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고대 동문이라서 그렇다. 뭐 예를 들어 한나라당 지방의원 후보여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 전 의원 네. 뭐 싱크탱크 네네. 출신이다라고 뭐 그런 그 것도 내용들도 부각이 되기도 예, 했어요. 많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싱크탱크의 좌장이 네. 지금 주중대사인 장하성 네, 그렇습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랬군요. 예. 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예. 다음 댓글, 다음 포털에서 본 것은 뉴스원의 보도를 통해서 수집을 했는데 이제 뉴스원 한 건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 방금 조선 네이버에서 조선중앙보도보다도 많은 13,506건의 많은 댓글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열정적으로 다음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란 단어가 없나요 네, 지금? 네, 거의 이게 비율이 굉장히 낮으면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음과 굉장히 상반되는 네이버가 정말 상반된 거네요. 정말 예,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다음 포탈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예. 그 어휘적으로 이제 국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임미리 교수가 국민께도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또 여기서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적반하장이 이런 어휘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네요. 그 내용을 보면 네. 네이버에서는 적반하장의 대상이 민주당이었다면 여기 다음 포탈에서는 이제 임미리 교수. 임미리 네,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당신 여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형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휘 중에 당신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 그 대상 주인공에게 당신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된 게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지점이 이제 여자라는 게 많이 들어왔다는 점인데 이게 뭐 네이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이 사람이 그랬다, 이 교수가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여자가 문제야. 뭐 이 네, 여자 그렇죠. 왜 이러는 거야? 굳이 이런 성별을 식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여성 비하적이고 어떻게 보면 혐오적인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그런 37,000개 남짓의 그런 그 공감을 받은 댓글이 그냥 이거였습니다. 이 여자 심각하네. 이거에서 시작을 하는 이 댓글이었습니다. 여자 심각하네. 그렇군요. 은연중에 어떤 그런 시각들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직위를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딱 꼭 집어서 이제 성별적으로 이 여자라고 해서 대명사를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 약간 비하적인 시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이 남자 심각하네. 뭐 이를테면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네네. 뭐 이를테면 황교안 대표한테 이 남자 심각하네. 네. 이런 식으로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씀하신 분석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보죠. 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여자로서 계속 코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평가에서 많이 좀 나왔던 게 뭐 쓰레기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들도 나와 있고 사과하라는 말 역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한당의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그 댓글에서 계속 강조가 의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게 되면 그 언론중재위원회 판단을 들어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 맞다라는 것들이 아예 이제 거기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법원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른 조항들과 봤을 때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언중위에서 그런 권고 나온 것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서 계속 비판을 하고 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네네.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네, 사과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따로 네. 이렇게 집계를 했다고. 네네. 그래서 한번 아까 보도록 어떻게 보면 하시죠. 다루셨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 예. 임미리 교수도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새로 오늘자라서 다시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가 종로구에서 예비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말씀을
얘기를 하신 건데, 예,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서 우선은 사과를 한다. 그런데 차후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도 다시 이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들께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보로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네이버부터 먼저 보면. 그러니까 일단 속보 바로 저희가 수집한 거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345개 정도 일단 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어휘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사과와 겸손이 부족했다는 발언 요거 자체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예. 다만 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도 어휘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능구렁이, 뭐 이낙선, 전라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비하적이거나 지역주의에 입각한 그런 비난들도 좀 나타났는데 대체로 네이버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종로 후보의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능구렁이란 표현은 진중권 교수가 쓴 표현 아닌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네네. 예. 저도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댓글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네. 보도록 하죠. 예.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안과 관련 없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국회에서는 어떻게 발언했나, 오히려 이런 것들 무마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민주당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 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고발을 근데 청와대까지 다 물고 들어가서 함께 이제 싸잡아서 그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이버 쪽에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안을 여당과 정부 전체에 문제로 몰고서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들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미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미안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송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의 뜻이라도 이런 생각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라는 그게 의미 구성에 나왔었던 이유도 그렇게 표현하는 댓글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 임미리 교수한테 잘못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느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중이 높았는데 근데 앞서도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임미리 교수가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임미리 교수가 당에 요청을 했죠. 국민에게도 사과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이게 또 고가운 사람들한테서는 왜 여기다 실수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댓글들 이런 내용들 약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한순환 같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능구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중권 전 교수가 위선적이다라는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 그런 표현을 썼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네이버 다음은 따로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또 다음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기사입니다. 동일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858개 예. 조금 더 많은 댓글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또 아까는 네이버가 민주당 얘기가 많던 이번에는 다음에서 민주당 얘기가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미로.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네이버와 근데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언급하는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부정이나 뭐 방금 말씀하신 뭐 능그렁이 같은 게 있었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긍정의 메시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뭐 대통령 후보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들 겸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인데 예. 이낙연 전 총리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 댓글들에서는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의미 네트워크를 보면 종로에서 이제 정치 활동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이낙연 전 총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녹색 부분이 딱 그거네요. 네, 네. 이낙연 지지, 총리 겸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들이, 뭐 예.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도 중요하게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선거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그 글이 선거법 위반이 맞는데 왜 굳이 사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굳이 사과를 해야 되니까 사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응원하지만 왜 이거를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사과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내부적으로도 아직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를 한번 키워드를 보도록 하죠. 네. 펀드 1등 이게 좀 맥락이 있겠네요. 네, 펀드가 1등. 이게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예. 라인 펀드 관련해서 계속 이제 뭐 이런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계속 그 손실액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펀드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관련된 규제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홍보성 기사가 이제 많이 그 관심을 얻으면서 갤럭시 같은 삼성전자 그런 브랜드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크게는 또 롯데 쇼핑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탑5를 네. 보면은 그래서 탑5 예. 보면 라인 펀드 1조 손실 관련돼서 투자자 패닉이다. 근데 예. 사실은 이게 뉴스로서 굉장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투자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실감하는 분들이 많이 사실 없습니다. 1조 원이 손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근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이었고 뭐 투자를 하신 분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다 조용하지 저는 의문이 그러니까 정도로. 서민들이 예. 안 투자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이게 물밑에서 아니면 언론들이 더 부각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또 왜냐하면 또 피해자들에 대해 집중을 하고서 보도하면 굉장히 달라질 텐데 예. 그분들에 집중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큰 충격이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실감으로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증권사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로 증권사들하고 이런 자산운용사가 네. 일종의 편법으로 함부로 운용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커진 건데 네. 어쨌든 이거는 연동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갈수록 아마 지금 커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분명히 이 예, 이슈가 예. 나올 텐데 그때쯤에 한 번 더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용성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조정 지역 대상 확대하겠다 이런 네. 정책들 주제안도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롯데쇼핑 매장을 수백 곳 구조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들 이 이슈도 굉장히 크고 이거는 이따가 좀 예. 다뤄볼 거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의 그 경제 효과 분석하는 것들도 이제 또 한번 물 들어왔을 때 놓져야 되니까 예, 그 내용들도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았고 여행 항공업계의 위기와 그에 따른 정부 그 지원 대책 이거 시행하는 내용들이 이슈 5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이제 롯데쇼핑 네. 구조조정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롯데쇼핑이 매장한 200곳을 없앤 게 네. 이게 뭐 불황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불안과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사실 뉴스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은 최근에 그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도 또 있을 수가 있겠고 예, 어떻게 보면 또 댓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반일 뭐 그 불매 운동, 일본 불매 운동에서의 여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사실 이마트도 네. 적자를 봐가지고 네. 창사 이래, 그러니까 이마트 생긴 이래 아마 처음으로 적자를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마트도 난리가 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네, 이제 경제 분야의 분석 기사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제 유통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시장 예. 자체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분석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쿠팡 이런 네. 데서 계속 사다 보니까 이제 네. 저런 데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예, 한번 포털 보죠 네, 한번. 네, 총 3,165개 정도의 댓글을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이제 여기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롯데라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일본 기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어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이제 따라다니는 것처럼 재앙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들이 이런 어휘들로 좀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적 시각에서는 예. 온라인 유통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런 내용들도 댓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의미 네트워크에서는 더 뚜렷하게 지적이 됩니다. 이게 딱 세 포인트로 딱 나누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정부 정책의 축으로서 일자리 문제 등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또 구조조정이 되면 이제 일자리가 좀 축소되는 거니까. 이래서 오른쪽이죠, 그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또 롯데를 일본 기업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일본 기업의 구조 조정이다.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불매 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의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이쪽으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더 굵게 선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통이라는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변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 조정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정부 정책 욕하고 무조건 뭐 문재앙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 문제다라고 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제 반론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댓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회 분야 키워드가 일단 뭐 아직도 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사건 사고나 형사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탑 5를 보면은 네, 28번째랑 9번째 확진자 감염 형태가 좀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그제 정도 이제 급작히 이제 불거났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지역사회 감염일 우려가 있기도 하고 거의 무증상, 저증상에 가까운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다가 갑자기 또 발생한 거라서 굉장히 지금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기 차원을 수준을 높여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이제 부부 한의사 가족이 이제 숨진 채 발견. 이게 뭐 사실은 숨진 채 발견.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동반 자살이라까지 포함하긴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또 다시 비판했었던 것, 이런 것들도 논란이 나왔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세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확진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뭐 처음으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네, 그분이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네. 해열제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분이 명지병원에 있을 때의 그런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뤘었는데, 퇴원을 이번에 했어요. 근데 퇴원한 것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댓글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를 이따가 살펴보겠고, 그 외에는 이제 배우 재벌과 프로포폴 투약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분야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에서 3번 환자 퇴원을 놓고 좀 댓글을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제 그것들 설명을 드리자면, 이 3번 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분이 이제 지금 다시 퇴원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공항에서 검역 들어올 때 사실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작년에 내가 그 이전에 폐렴을 앓았었는데, 그 폐렴보다 지금 증세가 너무 미미해서 그냥 나는 잠깐 내가 조금 피곤한 건 줄 알았지, 그게 이렇게까지 살지를 몰랐었던 거다. 그리고 나도 심지어는 그게 이거 혹시라도 걸린 거 아닐까 싶어서 내가 스스로 간 거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고, 그리고 나 불륜 아닌데 자꾸 나를 불륜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보면은 불륜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기존의 비난 일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와 이번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게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였습니다. 뭘 잘했다고 지금 변명이야? 약간 네, 그런 내용들이 같아요. 많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장을 언론에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들이 아주 치밀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처음에 그 동선 같은 걸 제대로 안 밝혔느냐?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선, 그 여성과 왜 계속 같이 있었던 거 얘기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댓글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반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예, 보게 되면은 이제 우한에서 있었으면 미리 신고를 했어야 된다.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대체로 당신이 준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에게 더 미안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불륜을 의심한다는 내용도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네티즌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오히려 진짜 무슨 형사가 취조에 반박을 하듯이 그런 재비판을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행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실 네. 저건 사생활이라서 네. 뭐 저분이 뭐 돌아다닌 거를 좀 늦게 파악한 거는 어쩔 수 없긴 네. 한데 사생활까지 저렇게 하는 게 네. 굉장히 나중에 신규 환자들이 이런 거를 본인이 아프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를 저하게 만들어서 네네. 지역사회 감염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네. 비난들이. 이런 비난들이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네티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문화 분야는 뭐 압도적입니다. 그냥 기생충에 그렇네요.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 시상식 스케치, 뭐 드레스, 뭐 인터뷰, 통역, 뭐 이런 문제 이렇게 그런 주변의 여건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파생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탑5를 보면은 네. 일단 뭐 기생충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제일 많았고 기생충 세계부 수산한 것들 그리고 관련한 현상 분석 기사들 있었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임현주 아나운서 노브라 방송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왜 논란거리인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당사자 발언을 다시 또 기사로서 뉴스가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에 대한 댓글도 또 재생산하고 하면서 논란에 논란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피디수첩 인터뷰 조작 논란이 네. 오늘 볼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피디수첩. 네, 4,70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 내용 자체에서도 이제 인터뷰 조작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PD에서 인터뷰 조작 이런 게 가장 큰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으로 보면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조작, 거짓말, 사기, 가짜 뉴스 이런 내용들이 어휘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예전에 광우병 관련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조작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도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정권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 의미 네트워크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짓 선동 조작 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제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BC의 경우 이제 아예 이제 네티즌들이 여기서는 그 좌파 방송으로 낙인을 찍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권과 언론의 유착도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우병 사태에서의 이슈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해서 다시 끝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당사자였던 PD가 지금 MBC 사장이니까 그와 연관을 지어서 그게 그대로 가는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었고 근데 뭐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 내용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널리즘 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한국 사회에서 있는 독특 같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으로 좀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은데 근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은 팩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절차에서의 그런 사실성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PD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들이 좀 있냐면 목적,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약간의 그런 사실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크게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때도 뭐 아레사 빈슨에 뭐 약간 오역이 있더라도 사실 큰 거에 대해서 타격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상적인 것들을 밝히는 거라면 인터뷰 내용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군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혹시 싶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피디수첩이 부동산 문제를 다뤘는데 무주택자로 나온 20대가 사실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이거 인터뷰 조작이다라는 게 해서 MBC에서 자체적으로 PD들 징계를 세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것까지 그래서 광우병 네, 사태까지 광우병까지. 다시 소환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그렇죠. 분석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